그게 36%로 떨어졌어요. 90%예요.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게 이제 디지털화, 스마트화, 이 세상이 그냥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실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모들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다. 이게 지금 50대들인데요. 그렇죠. 50대 후반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6명이 생산 인구 6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부양이죠. 사회적으로 6명이 노인 한 분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정확하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2명이 노인 한 분을 사회 부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부양 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은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뭐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난 1시간 반을 하라는 줄 알았는데 1시간 하라서 좀 빨리 해도 뭐 괜찮죠?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적다. 2010년에 1.23명. 둘이 결혼을 해서 1명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이 유소년보다 더 많아지는 게 이제 좀 있으면은 노인이 그 애들 15세 이하 애들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이게 1960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이 이렇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쭉 늘어나죠.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거의 42%였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산하 제한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끝까지 났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예비군 가면 뭐 정관 수술하면 빼두고 이러고 막 난리 치면서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산하 제한을 애기 나라고 해도 셋째 애는 지금 대학 등록까지 면제해 준다 그래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들은 쫙 줄고 어르신들은 쫙 늘어버려요. 그래서 저쪽에 2060년 되면 40.1%, 40%가 넘게 돼요. 이런 추세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때만 해도 1960년만 해도 사실 환갑만 된 어르신만 해도 동네에서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다. 노인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회 부양 비용으로 소진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국민의 복지 욕구가 분출된다.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나는 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층들이 뭐 어지간해도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 것도 나 복지 혜택 좀 받아야 되겠다. 양육 비용을 받는다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사실은 뭐 미국도 뭐 디폴트가 어쩌고 출구 전략이 어쩌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밀어놨지만 세계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 복지 확대 욕구는 자꾸 증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복지 확대가 이제 쟁점화되죠. 각종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권이 이제 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확대하죠. 서울시 같은 건 뭐 박원순 시장 되면서 뭐 무상급식뿐만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확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엄청나게 펑크가 나 있죠. 굉장히 펑크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사연의 2011년대 국민의식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거의. 얼마 전에 나온 조사하고 국민들의 이제 3분의 2 정도가 복지 수준이 현재 낮다. 더다고. 그리고 또 그 3분의 2 정도가 세금을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가 증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금 증세도 또 문제가 있죠. 증세를 하게 되면 그럼 서민들이 그럼 내 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놈들 거 더 내게 해라. 근데 그건 기업가들한테 법인세나 뭐 이런 것들을 증액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되는데 경기가 안 살아나면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해서 또 서민들한테 그대로 또 영향이 되고 이런 국가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세수 증대 안 하면 뭐 있는 사람들만 감싸고 도냐, 뭐 새누리당은 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묘수풀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재정 전망으로 보면 이제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사회 복지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4.2%인데 OECD 평균보다 2배 반이나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 지출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복지 지출이 8.1%니까 적다 하지만 적은 게 아니라 지금은 저기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 노인 인구의 증가하고 복지 지출 증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지금은 아직 여기 있지만 이렇게 가요. 좀 있으면 그냥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죠. 보건의치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만성 질환이 증가가 되죠. 이러면서 이제 의료비 지출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국민 의료비가 이제 73조 7천억인데 GDP 6.9%인데 증가율은 OECD 2배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OECD 평균보다 적어요. 한 2.1%가 적지만 증가율이 2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알고. 이제는 유권자들도 이런 상황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공약을 검토한다든지 정책을 검토할 때 이게 앞뒤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지출 전망이 이렇게 늘어나죠. 건강보험료율 증가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그렇게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성장과 경제 위기가 이제 우려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장률을 여기 4%를 잡고 있는데 지금 3.9% 내렸다가 또 3.8% 내렸죠. 여기 나온 것도 이제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경기 전망이 어둡거든요. 어두운 건 어둡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나마도 어렵다는 거죠.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국내 경기가 이제 둔화가 우려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복지 지출이나 이렇게 지출은 이제 국가 지출은 많아요. 근데 세수를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세금을 막 걷어요. 그러면 더 안 되는데. 들여오는 돈도 어렵고 나가는 돈도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에서? 빚만 늘어나죠. 빚만 늘어나는데 얼마 전에 저 보셨죠? 빚이 우리가 480조, 국가 채무가 480조인데 그중에서 반이 넘는 246조가 대책 없는 빚이에요. 246조 빼놓고는 이제 금융성 채무라 그래요. 금융성 채무는 뭐냐면 돈을 빌려다가 여기 이제 뭐 아파트 대출로다가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금융 자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빚을 져도 먹고 그냥 홀라당 까먹는 빚이 있고 아니면 집 사느라고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걸 금융성 채무라 해요. 그건 빚을 졌어도 금융성 채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든 금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246조는 그냥 까먹은 게 홀라당 없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땡빚이에요. 땡빚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246조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것이 점점 늘어나요. 20조, 40조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세출을 조정을 하든지 나가는 거를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걸 증가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다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야 이건 이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탁탁 할 수 없는 게 뭐 사과하고 딱 하고 뭐 하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끌고 가든 이 문제는 가장 큰 딜레마가 될 거예요. 정치적인 딜레마가 되고 여기는 묘수풀이가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 온 국민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는 거와 똑같은 느낌을 온 국민이 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는 사회도 느껴야 되고 저출산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는 말. 요것이 이제 보면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 저출산 이게 크다 그랬죠.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욕구 증대, 그리고 정치권의 무리한 복지 확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저성장 경제 불안으로 인한 세수 증대 한계.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이 나세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도지사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이거 어떡할까? 제 얘기 여기까지예요. 예, 감사합니다.